하청업체를 도산 위기에 내모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내놨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주민들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 위기를 겪는 중년 남성이 많습니다. 대안 마련에 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원청사가 하청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이라는 금융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매출이 14억 원에 달했던 조선 분야의 한 중소기업. 공장 가동을 위해 사채까지 써야 할 만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하던 원청사가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한장은 어렵다.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매출액을 올려서 순차적으로 상한을 갚아주겠다. 이 업체가 원청사로부터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은 약 4억 원. 여기에 더해 최근 은행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사가 은행에 갚지 못한 빚 4억 원을 대신 갚으라는 겁니다. 납품 대금을 대신해 받아온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원청이 하청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뒤 거래은행에 채권을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이 하청에 물품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청은 만기일까지 이 돈을 은행에 갚는 겁니다. 문제는 원청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입니다. 은행은 약정을 통해 하청을 상대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파산해 빚을 갚지 못하면 하청이 이 빚을 대신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 하는 돈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뭐 거기에다가 기성도 한 개도 못 받았는데 그 매출 채권까지 우리한테 상환하라 하니까. 물품 대금도 못 받고 졸지에 원청사의 빚을 떠안게 된 거제 지역 조선 하청업체는 14곳에 갚아야 할 채무가 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공사가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하청사가 빚 27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제화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업체 160여 곳이 원청사의 빚 180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자금 때문에 출출 매고 개인적으로 들고 폐업하고 한 업체들은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되고. 피해가 잇따르자 올 초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출 전 원청사의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상환 청구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 40억 규모 외담대를 발행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원청사입니다. 지난해 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전체 15등급 중 14등급으로 파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청사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거래은행은 이후 1년 가까이 외담대 대출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업체가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서 등급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찰나에 저희가 이제 긴급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됐던 거죠. 신용평가를 강화한다 해도 대출 제재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겨집니다. 근데 6개월로 보되 그때 여신 한도를 줄여라 이런 얘기는 저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신을 심사하고 하는 고유 권한이고 하는 것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하청업체는 지난 3월 기준 전국 5만 3천여 곳. 그 금액은 9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를 찾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진주와 합천, 통영과 거제 등 경남 5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남부 내륙철도 범도민 추진협의회 회원들. 지난해 1월 시작된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가 돈 아무데나 퍼주지 말고 지방과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남부 내륙철도에 돈 좀 쓰십시오.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수도권에 유리한 방식을 개선해 대통령 공약 사업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반성을 촉구하며 범도민 서명운동과 상경 집회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사생개단의 각오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 일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서남부 경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던 남부 내륙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4차 실무회의를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100세 경남 새로운 도전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노년을 설계해야 할 시기에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으로 위기를 겪는 중년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다 6년 전 은퇴한 57살 정섬근 씨.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1년 동안 친구들과 연락도 끊은 채 수석 모으기에만 열중했습니다. 혼자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밖에를 안 나갔으니까는. 지난해 전체 우울증 환자 가운데 50대가 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이들 베이비부머 남성 자살률은 2006년부터 최근 5년 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 자녀 교육, 부모 복양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베이비부머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전국 처음으로 경희의료원과 함께 우울증 무료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한지는 잘 표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은 주변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창원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서 경남을 일군 베이비부머는 46만 명. 올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시기의 우울과 자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직면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거리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세군 자선냄비인데요. 경남에서도 오늘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10년 전 생긴 당뇨 합병증으로 움직이는 게 불편한 72살 배현자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인 배 할머니는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에 모인 성금으로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 남편, 손주 2명과 살아가는 할머니에게 시민들의 작은 도움은 큰 힘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청각장애라 그러니까 둘이 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창원과 김해, 진주 등 경남 11곳에서 거리 모금이 진행됩니다. 올해 목표 금액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억 5천만 원. 거리 모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금과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금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금이 없어도 자선냄비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해 한 번에 5,000원씩 기부할 수 있습니다. 불황이라지만 모금액은 수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고 현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올해도 모금된 이웃돕기 성금은 경남 지역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천여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열린 6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음 달 21일 첫 공판을 열고 이튿날인 22일도 연달아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까지 공판 준비 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첫 공판부터는 반드시 출석해야 해 처음으로 현직 경남지사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김해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 기념관 터 매입 등 10억 6,700만 원의 예산에 대해 표결 끝에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야권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오는 17일 본회의 때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노동부가 과태료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10일 대우조선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보름 동안 특별 감독을 벌여 526건을 지적하고 과태료 2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화재의 책임을 물어 조만간 옥포조선소 소장과 협력사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가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한철수 위원장 등 KBS 창원 시청자위원 9명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라오스 방비행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3개를 짓는 기공식을 갖고 노트와 연필,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KBS 창원 시청자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라오스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재건축 정비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과 김 씨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업의 공공성을 저해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재건축 정비사업처 직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 예산들이 도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